안녕하세요, 요대지입니다. 게임은 장비빨이지 컨텐츠로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인 만큼 잡다한 장비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간단하게 독후감 하나씩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리뷰 수준의 영상은 아니고요. 제가 뭐 스펙이니 어쩌니 저쩌니 그런 거 따질 정도로 전자기기에 지식이 많은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동네 옆집 아저씨가 야, 나 이거 샀는데 좋더라? 이거는 좀 별로더라. 딱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맞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장비부터 나열해볼게요. 일단 게임 패드들입니다. 블리츠2 TMR, 요즘 가성비로 핫한 사이클론2, 그리고 얼마 전에 협찬받았던 제닉스 타이탄 GP5, 그 이후로도 쭉 써봤고요. 얘네들랑 비교하기 위한 액박 패드랑 플스 패드도 있고, 여긴 이어폰 계열들 최근에 구매한 JBL 튠빔2 고스트 화이트, JBL 라이브빔 3, 그리고 이건 작년에 사서 1년 이상 사용한 것 같은데 QCY, 푼번이 HT07인가 그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엔 제닉스 타이탄 GE3, 이건 동글이 포함된 거라서 게이밍용입니다. 그리고 얘네들 밑에 깔려있는 건 금동 가구 발받침 대, 요거는 스마트워치 종류죠. 갤럭시 P3, 그리고 저의 손목을 지켜주고 있는 프라하우스 손목 보호대랑 로지텍 리프트 버티컬 마우스, 마지막으로 크레디오 핀 마이크. 오, 좀 많네요. 이거 영상 자칫 잘못하면 지루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부터 이렇게 쌓지 말고 자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후딱 본론으로 한번 가볼게요. 게임 패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즘 게임 패드가 진짜 잘 나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름 들어본 적 있는 브랜드 있잖아요. 뭐 게임서, 조인트롬, 제닉스, 에이비또 등등 이런 브랜드들은 그냥 흔하거나 메인 디자인 아무거나 사도 다 기본빵 이상 성능은 나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스펙도 액박 패드보단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요새 굳이 디자인 때문에 특별 에디션 사지 않는 한 액박 패드를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았어요. 듀얼 센스는 그나마 햅틱 진동이 비빌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것 같고요. 첫 번째로 블리츠2 TMR 패드인데요. 저는 처음 듣는 브랜드입니다. 솔직히 듣보잡이라고 생각했어요. 가격 대비 스펙이 엄청 좋고 뭐 폴링 레이트 2000이고 기계시계 등등 좋다 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가격이 10만원 초반인가 그랬던 것 같고 알리에서 7만원대 중반쯤에 샀던 것 같습니다. 일단 패드 자체는 좀 놀랍도록 좋았습니다. 처음엔 디자인이 너무 구려서 별로였는데 손에 잡았을 때 손잡이 쪽에 고무로 되어 있어서 그립감이 매우 좋고 모든 버튼이 기계식으로 된 데다가 트리거까지 기계식으로 딸깍딸깍 거리는 촉감이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거기에 추가 버튼도 트리거 쪽 2개, 백 버튼 2개로 되어 있고 전체적인 퀄리티도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처음엔 만족스러웠습니다. 처음엔요. 하지만 좀 쓰다 보니까 치명적인 단점이 나오게 되어서 현재는 봉인 중인 패드인데 바로 동글이 너무 썩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브랜드인지 듣보 브랜드인지는 모르겠지만 게임을 하다 보면 동글이 한두 시간에 한 번꼴로 해제됩니다. 그나마 다행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해제되는 순간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한 1초 정도 패드가 말을 안 듣는데 이게 거의 1시간마다 꼭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콘솔 게임이라든지 연결 해제될 때 게임이 정지되는 게임이면 상관없는데 온라인 게임이나 정지가 안 되는 게임을 플레이할 땐 1초면 엄청나게 긴 시간인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저는 도저히 감안하고 쓰려고 해도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요. 저만 그런가 싶어서 검색해보니까 동글 해제가 자주 된다는 글들이 정말 많았고 저희 집 컴퓨터 2대 다 실험해본 결과 똑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패드 자체는 좋지만 호환성이 너무 심각한 수준이라서 여러분들에게는 절대 추천할 수 없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론2와 제닉스 GP5는 같이 말씀드릴게요. 가성비로 치면 그냥 깡패 수준의 패드입니다. 둘 다 4만원 후반대에 구할 수 있는 제품인데 충전도까지 줍니다. 그냥 미친놈들이에요. 사이클론 같은 경우에는 4만원 초반대로 선택하면 독 없이 살 수 있어서 저는 독은 구매 안 했는데 둘 다 차이점은 명확하지만 4만원 후반대의 이런 패드는 둘 다 강추입니다. 일단 제가 느꼈을 땐 둘 다 기계식 같아요. 트리거 쪽은 둘 다 멤브레인 같고요. 하지만 제닉스 건 RB 쪽은 기계식, RT 쪽은 멤브레인 같은 촉감입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버튼 누를 때 사이클론이 기존에 우리가 누르던 버튼이랑 촉감이 좀 비슷해서 괜찮은데 제닉스는 버튼이 조금 납작합니다. 평소에 못 느꼈었는데 FC 축구 게임 할 때 버튼이 조금 다르네 하고 느껴지더라고요. 뭐 솔직히 큰 차이는 없어요. 둘 다 호환성 문제는 없었고요. 사이클론2가 디자인이 좀 싸구려 장난감 느낌 나긴 합니다만 체감상 무게가 상당히 가볍습니다. 검색해보니까 사이클론은 228g, 제닉스 250g, 액박패드 275g이네요. 확실히 사이클론만 왜 이렇게 가볍지라고 체감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사이클론2가 무조건 최고라고 생각하실 테지만 약간 아쉬운 점이 또 있어요. 십자키가 한 가지 종류만 있는데 다른 패드들은 구매하면 십자키를 한 두세 개 정도 더 주거든요. 다른 종류로. 근데 사이클론은 요 한 가지밖에 없고요. 그리고 요 십자키마저 좀 허접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셀렉트랑 스타트 버튼이 미묘하게 좀 더 퍼져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눈으로 봤을 땐 뭔 차이지 싶은데 직접 플레이하다 보면 셀렉트 버튼 누르려고 하는데 중간에 스크린샷 버튼이 눌려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이 생깁니다. 이거 위치 조정이 정말 아쉽더라고요. 이거 인지하고 있어도 셀렉트 쪽이 잘 안 눌러집니다. 계속 무의식적으로 스크린샷 버튼을 누르게 돼요. 저는 이 점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사이클론2나 제닉스 GP5는 만족스럽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 아무거나 쓰셔도 딱히 상관없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해서 입문용 패드로도 좋을 것 같고요. 브릿지2가 동굴만 좋았어도 이거 하나만 쓸 것 같은데 정말 상당히 아쉽습니다. 다음에 제가 돈 여유가 생긴다면 조이트론 베이더 시리즈도 한번 사서 써보도록 할게요. 이게 가장 유명한 패드 중 하나더라고요. 자, 이번엔 이어폰입니다. 일단 제가 음악이나 노래를 생각보다 많이 듣는 편인데 예전엔 갤럭시 버즈 처음 나왔을 때 사서 잘 쓰다가 유튜버 시작하면서 출퇴근을 안 하다 보니까 컴퓨터 스피커로 음악을 많이 들어서 이어폰은 그냥 가성비 최강의 QCY 하나만 사두고 여행 갈 때만 사용했는데 이번에 좀 아주 저렴하게 JBL을 구매할 기회가 생겨서 두 개를 구매했습니다. 제가 요즘 나온 에어팟이나 버즈 3 프로 이런 걸 써본 적이 없어서 솔직히 비교할 수는 없거든요. 기존에 써오던 게 버즈 1이랑 QCY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랑 비교하기엔 격차가 너무 심하게 많이 나더라고요. EQ 조절해서 쓰고 있는데 베이스가 너무 빵빵하게 하면 장시간 들었을 시 머리가 울려서 띵할 수 있으니까 베이스 너무 세게 해놓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이걸 저렴하게 샀기에 너무나도 만족스럽지만 정상가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툰빔2 고스트 화이트는 디자인도 너무나도 이쁘고 가격도 10만원이 정가이기 때문에 정가로 사더라도 정말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라이브빔 3는 23만원 정도가 정가인데 이 가격에 사기에는 좀 비싸기 때문에 할인 팍팍 들어갈 때 구매하면 아주 만족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폰 거의 안 쓴다, 가끔 30분 정도 쓸 때 있다 하실 때는 그냥 가성비 QCY가 짱입니다. 다만 QCY는 1시간 이상 착용하고 있으면 물리적으로 귀가 엄청 아프니까 1시간 이상 주로 착용한다 하시는 분들은 가격대가 조금 더 나가는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구매한 게 제닉스 타이탄 GE3입니다. 이건 게이밍용이에요. C타입 동글이 있기 때문에 헤드셋처럼 컴퓨터에 꽂아서 그냥 쓰시면 되는데 할인할 때 사면 가격이 29,000원입니다. 정가는 39,000원인데 진짜 엄청 싸기 때문에 작업할 때 쓰려고 샀습니다. 가끔 주변에 뭐 틀어져 있거나 소음이 있으면 영상 제작할 때 제 목소리랑 배경음이 구별 잘 안 되거나 잘 안 들릴 때가 있기 때문에 가끔씩 작업할 때 헤드셋 쓰고 할 때도 있는데 헤드셋은 쓰고 벗기도 번거롭고 여름에는 또 불편할 것 같아서 이게 가격도 싸서 해서 이어폰을 샀거든요. 사실 작업용은 음질이 그렇게 좋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딱일 것 같아서 샀는데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이 많았습니다. 제가 제닉스 제품들 가성비가 좋아서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이 패드는 협찬받아서 그렇다 치지만 요 팜레스트랑 마우스 받침대 요것도 다 제닉스 제품인데 아주 만족스럽게 쓰고 있거든요. 이어폰은 이게 불량이 온 건지 제가 뭔가를 잘못 조정한 건지 모르겠는데 싱크가 좀 안 맞습니다.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당연히 지연 시간 때문에 느리고 음질도 별로인 걸 알기 때문에 불투 해제한 걸 확인하고 동굴로만 연결해서 하는데도 음질은 평범하게 잘 나오는데 지연 시간이 그래도 조금 느리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엔 진짜 거의 0.5초 정도 더 느리게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상 영상 작업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다른데 리뷰들 보니까 다들 지연 시간이 빠르고 가격 대비 좋다는 평들밖에 없어서 내게 불량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냥 보조 컴퓨터에 게임용으로 가끔 쓰던가 해야겠어요. 일단은 봉인 중입니다. 이거 사서 써보신 분 댓글 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게 불량인가 싶기도 해서. 자, 이번엔 얘네들 받치고 있었던 발받침대입니다. 키가 크신 분들은 이거 필요 없다고 듣긴 했습니다. 저는 키가 170 초반이라서 막상 있으니까 잘 쓰게 되더라고요. 이거 쓰면 자세가 좋아지냐 건강이 좋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1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상술인 것 같긴 하고요. 다만 전 아주 잘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의자에 눕기도 편하고 다양하게 날먹 자세를 펼칠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좋았습니다. 제가 발받침대를 이것만 써보긴 했지만 검색을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거 별로 중요한 아이템은 아니잖아요. 별로 중요한 아이템이 아닌 주제에 가격이 너무 싸가지가 없습니다. 4만원 이하의 제품들은 그냥 눈으로만 봐도 아무짝에 쓸모없이 생겼고 그나마 딱 이거다 싶어서 고른 게 노우모 발받침대였는데 이건 가격이 진짜 싸다고 말했습니다. 요새는 할인해서 7만원 정도까진 보이던데 제가 알아볼 땐 8만원대였거든요. 진짜 발받침대만큼은 마음에 드는 제품을 고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발작하면서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 딱 들어오는 게 있었으니 바로 금동가구 발받침대입니다. 이건 쿠팡에선 비싸게 뜨고 네이버에서 봐야지 37,000원인가 뜨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택배비 포함 45,000원 가까이 나오네. 제가 살 때는 택배비 포함 39,000원 요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가물가물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가격이 몇천원 좀 오른 것 같아요. 내가 할인할 때 샀나? 여튼 4만원 주고 사기에는 딱 괜찮은 물건인 것 같습니다. 5만원이면 솔직히 돈 아깝고 45,000원이면 그래도 고민 좀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살만한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집에 있을 땐 쩍벌이 잘 되는 편이라서 가로 길이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로 길이 좀 긴 걸로 찾아봤었는데 이 가격에 가로 길이 긴 게 정말 없더라고요. 거기에 2단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다리를 쭉 뻗고 거의 누워있는 자세로도 가능하다 보니까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처음에 한 개만 사서 쓰다가 와이프가 부러워하면서 내 거 몰래 가져다 쓰길래 하나 더 샀습니다. 지금은 2개 놓고 쓰는 중이에요. 돈 10만원 정도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선택지가 나름 많아서 별로 고민하실 요소가 없을 것 같고 저처럼 최대한 4만원 언더로 조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금동 가구 거 꽤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제품은 조립이 아니고 완성품이 택배로 오는데
있는데 물건을 받고 비닐을 뜯으면서 꼭 요 밑에 바닥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부분이 부셔져 있는 경우가 간간히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두 번째 산 거는 이 부분이 완전 개화장 나 있더라고요. 꼭 확인 잘 하세요. 물론 구매처에 말하니까 바로 새 걸로 교환해 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1, 2주일 동안 사용하고 나서 발견하면 또 이거 또 다른 말 할지 모르니까 꼭 받자마자 바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번엔 갤럭시 P3입니다.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엔 허세에 좀 찌들어 있어서 200만원 가량 주고 산 오리스 브랜드의 에커스 요 시계를 사용했었는데 솔직히 나이 드니까 잘 안 차고 다니더라고. 솔직히 고급 시계들은 오토매틱이라서 무게감도 무겁고 실제로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그냥 간지 원툴이에요. 거기에 저는 영업직이나 이런 것도 아니라서 뭐 잘 보여야 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시계는 다 처분하고 그냥 맨손으로 다닌 지 오래됐는데 갤럭시 P3가 성능도 괜찮은 편이고 가격도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봤는데 매우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성능이 좋냐고요? 이걸로 시간 본 적도 한 번도 없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냥 전화 오거나 할 때 같이 진동 울리는 건 좋더라고요. 저는 손목시계 사용하려고 착용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일단 깔끔한 디자인과 작고 가벼워서 손목에 차도 편리해서 간단한 디자인이 되어주기 때문에 매우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조만간 갤럭시 핏4가 이쁜 디자인으로 출시한다면 새로 살 의향도 있을 정도예요. 이번에 손목 보호대와 로지텍 리프트 마우스입니다. 제가 작년에 유니콘 오버로드라는 게임을 정말 너무 재밌게 했는데 이 빌어먹을 게임의 단점이 전투를 빠르게 진행하려면 RT 트리거 버튼을 꼭 누르고 있어야 돼서 손목에 엄청난 무리가 갑니다. 심지어 플레이 타임 60시간 가량 나오니까 이때 손목이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물론 지금은 RT 버튼 딸깍 한 번만 클릭하면 계속 빠르게 진행하도록 패치됐습니다. 이 새끼들이 이거 진작에 패치 좀 해주지. 여튼 지금은 노력으로 인해서 많이 나아졌는데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주시고 손목이 아프지 않더라도 보호대를 자주 착용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호대를 한 3종류는 사본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게 가장 좋았습니다. 심지어 이게 가격도 압도적으로 가장 저렴했어요. 제가 다른 제품들 산 건 한 개에 2만원, 3만원 뭐 이런 것들 사서 썼거든요. 근데 이거는 두 개에 12,000원이에요. 한 개 6,000원밖에 안 합니다. 일단 소재가 면 소재인가 이게? 면 같은데 여름에 착용하고 있어도 덥지 않고 냄새도 거의 안 나고 신축성도 좋아가지고 가성비 최고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가성비가 아니고 그냥 성능이 최고였습니다.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는 약간 나일론이나 폴리 소재가 좀 있어서 여름에 차면 땀 냄새가 금방 배가지고 진짜 몇 번만 착용해도 바로바로 빨아서 써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서 진짜 편리함도 편리하고 성능도 좋고 좋았어요. 처음엔 제목부터 임산부 전용 손목 보호대라고 되어 있어서 어차피 인터넷으로 사는 거라 아무도 안 보는데도 부끄러워가지고 구매를 좀 망설이긴 했는데 이거 제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남자가 착용해도 편하다고. 일단 저는 컴퓨터를 하기 위해서 착용하기 때문에 엄지 부분은 착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거 엄지 부분 놓고 마우스질을 하면 엄지 쪽이 더 아파져서 더 불편하더라고요. 손목만 이렇게 착용해 주시면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스트레칭, 손목 보호대도 좋았지만 가장 손목 회복에 많은 기여를 했던 건 마우스였습니다. 일단 손목 보호대, 스트레칭 이런 건 2순위, 3순위 정도로 놓고 마우스가 저는 1순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래는 로지텍 G 프로 마우스를 사용했는데 지금 화면에서는 왕잠자리 지금 쓰고 있습니다. G 프로는 고장나서 버렸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일반 마우스 모양이잖아요. 이걸 버티컬로 바꿨는데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건데 손목이 악수하듯이 이렇게 자세를 잡아야지 무리가 안 간다 하더라고요. 이 버티컬 리프트는 마우스 잡는 게 악수하듯이 잡기 때문에 처음엔 적응이 전혀 되질 않아서 컴퓨터 자체를 못하겠다 싶었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적응도 되고 점점 나아졌습니다. 물론 이 마우스로 게임은 절대 못합니다. 오로지 작업용이기 때문에 키마로 게임하시는 분들은 따로 마우스를 하나 더 연결시켜서 마우스 2개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마우스로 게임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거 하나만 쓰고 있어요. 이게 보면 버티컬 마우스, 버티컬 리프트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똑같은 마우스인데 리프트가 작은 버전이거든요. 손 작은 사람은 리프트 버티컬, 손 큰 사람은 그냥 버티컬인데 진짜 키가 엄청 크고 덩치가 커서 손이 진짜 큰 분이 아니라면 리프트 추천드립니다. 이게 서양 사람 손 크기 기준인 것 같아요. 제가 키 173에 손 크기가 적당한 편이거든요. 제 키에 비해서는 손이 조금 큰 편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보통 정도 크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버티컬 리프트도 조금 큰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손이 정말 큰 거 아니라면 리프트가 맞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제 마우스 이렇게 잡는 거 적응만 잘하시면 정말 괜찮아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서 2명이 저 따라서 버티컬 마우스 썼다가 당근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써도 도저히 적응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편한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레디오 무선 핀 마이크입니다. 일단 핀 마이크 자체가 유튜브나 영상 편집 안 하시더라도 하나 있으면 나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가 쓰고 있는 건 가격도 3, 4만원대라서 크게 부담이 안 되고 쓸만합니다. 그럼 보통 게임 영상은 녹화해서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별로 쓸 일 없지만 오늘 같은 영상이나 전에 찍었던 컴퓨터 조립 영상 같은 거 만들 땐 이런 마이크를 쓰는데 나름 쓸만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행 같은 거 갈 때는 유튜버에 올리진 않지만 개인 소장용 영상 같은 것도 만들어서 쓰거든요. 여행 브이로그라든지 뭐 여행 맛집 이런 것들 생각보다 영상 많이 찍습니다. 그럴 때는 요 핀 마이크를 사용하거든요. 물론
물론 마이크 성능은 살짝 불만족이긴 합니다. 막 엄청 성능이 좋진 않아요. 그런데 가격 대비는 쓸만하다. 그리고 마이크가 없는 것보단 있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뭐 추천드릴만 하다고 봅니다. 핀 마이크가 두 개 들어있기 때문에 각각 하나씩 끼워서 쓰면 녹화하기도 엄청 편리하고, 굳이 영상 제작하는 분 아니더라도 여행 가거나 하면 영상 같은 거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럴 때 애들한테 하나씩 꽂아놓고 찍으면 음성도 많이 확보돼서 확실히 좋긴 합니다. 취미나 보관용으로 찍는 영상에 비싼 장비까지 쓸 필요 없다 보니까 이런 건 나름 쓸만하지 않나 싶어요. 마이크 음질 자체는 괜찮은 편이에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중에서도 지금 이렇게 제 얼굴에 나와 있는 영상은 핀 마이크로, 그리고 제품 설명할 때 제 손만 나오는 영상은 콘덴서 마이크로 녹음한 거거든요. 당연히 콘덴서보다 많이 구리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죠. 이 정도면. 지금 여기 보시면 핀 마이크 달아놨거든요. 아무래도 꽂아놓고 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음질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점, 옷 같은데 가려지거나 발음이 거세게 불거나 등등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또 말이죠. 그래도 가격 생각하면 용서되고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엔 나름 많은 아이템들을 써본 후기를 한번 알려드리게 되었는데요. 아직도 사고 싶은 것들이 많긴 해서 열심히 모으는 대로 이것저것 또 사서 써보고 이런 컨텐츠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